168번이에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공정이 부진해. 공사를 했는데 공정이 안 끝나요. 막 다음 주 되면 막 막 이제 전선 입선해야 되는데 금속과 설치가 다 안 됐어. 막 이런 상황이 오면 만회에 대한 얘기예요. 감리원은 공사 계획 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이야. 월간 공사 실적이 10% 이상 지연이 되거나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이상 지연이 되면 분석을 해서 부진 사유를 분석해서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월간 10%, 누적에서 5% 이상이면 만회에 대한 내용을 해라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69번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합성 수지화 공사요. 모든 공사가 가능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가능한 것은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금속관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2종 금속재 피복에 대한 얘기만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는 케이블 공사고요. 다섯 번째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예요. 전기기사에서는요, 얘가 나왔듯이 이번에는 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설비 규정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CD관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는 없죠. 일단 요대로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니까 다 동그라미 쳐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될 게 5군데라는 거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도 했고 케이블 공사할 때 합성수지화 공사도 그대로예요. 금속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 문제 100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 그죠 할 때 또 보시면 되겠죠. 170번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 사실 기사나 공사나 그 다음에 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전부 다 우리가 그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게 건축화 조명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화 조명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총 그죠 3가지입니다. 큰 틀로 나누면 3가지인데요. 우리가 그죠 천장에다 매입하는 방식이 있고 천장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벽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는 천장 매입 방식에 대해서만 쓰라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사든 공사든 산업기사든 공사든 관계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천장 매입에 대한 것만 외우고 있었는데 시험 문제가 산업기사에 천장면하고 벽면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천장 매입은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매입 형광등이었죠. 그죠? 매입 형광등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다운라이트예요. 다운라이트 조명 방식이고 세 번째는 피놀라이트 방식이에요. 조명이라고 쓰셔도 되고 안 써도 관계는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코포 조명이에요. 이 코포 얘기 많이 했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1층에다 쓰는 그런 것들 그죠? 얘기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장면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으로 라인 라이트라고 그래요. 라인 조명. 쭉 그죠? 쉽게 얘기하면 조명을 그죠? 매입 형광등인데 형광등 일렬로 쫙 다는 이런 방식. 이걸 뭐한다? 라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가지가 아니라 천장면 이용에 대해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야? 광천장 조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장면 자체를 조명기구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광천장 조명, 그 다음에 루버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브 조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을 이용하는 거는 총 3가지였어요. 이게 뭐였어요? 코너 조명하고 코너 조명.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았어요. 코니스 조명. 세 번째 가장 많은 게 뭐였어요? 분위기 조명했던 밸런스 조명이에요. 그래서 총 11가지였는데 천장 매입이 5개, 천장면이 3개, 벽면이 3개예요. 그래서
각각 3가지씩만 적으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축과 조명은 천장면하고 벽면하고 2가지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요 2가지를 각각 3개씩이지만 얘는 뭐예요? 5가지인데 이 중에 3개 쓰라고 했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그 문제고, 앞에도 내용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기기사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공사기사 했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건축과 조명은 사실은 전부 다 이제는 다 기사나 산업기사에도 다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171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계측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몇 년이라 했어요? 1년이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뭐예요? 기사에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부 다 계측기는 1년이었다라는 거예요. 172번입니다. 배율기예요. 배율기. 이게 사실 단답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왜 제가 단답에 넣어놨냐면 회로 이론을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배율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압계가 잴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전압계를 했는데 전압계가 100V밖에 못 잰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전압이 한 300V쯤 된다 그러면 직렬로 저항을 놔야 전압이 나눠질 거예요. 이 저항을 뭐라 했다? 이 저항의 이름을 우리는 배율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부 저항이 RA라면 얘네들을 지금 봤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얘가 예를 들어서 15ohm이었다 그러면 얘가 200V 재려면 저항이 몇 배야 돼요? 2배니까 25ohm이 됐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잘 보세요. R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그냥 V라고 놓고 여기를 RM, 여기를 RA라고 놔버리고 여기를 V라고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RM에 걸리는 전압, 그죠? 배율기 전압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배율기 전압을 계산해서 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회로의 단자전의 V0, 그 다음에 전압계가 V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V0고 여기가 V니까 V는 어떻게 돼요? RM 플러스 R V로 했네요. 여기도 RV로 해놨네요. V분의 그렇죠? V의 제로가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하자는 거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넘어가면 RM 플러스 RV의 V가 됐고 RM의 V0가 되니까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RM만 남겨놓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면 RM의 V 플러스 RV의 V가 됐고 RM의 그죠? 우리가 그죠? RM의 V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RM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RM만 모아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건데 이거를 뭐 이게까지 갈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건 뭐 공식상으로 보면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배율기 저항은 우리가 계산해서 뭐예요? 계산해서 그죠? 이 저항의 몇 배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저항의 V분의 V0 전체 전압이 얼마고 걸린 전압이 이 전압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즉 요걸 뭐라 했어요? 요걸 배율이라고 했으니까 배율을 해서 하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 이거를 계산대로 풀어놓은 것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건 뭐 여러분들이 회로 할 때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배율기의 저항값을 구하는 애를 시험 문제로 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죠?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계산법을 다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계산에다가는 써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써야 될 내용들을 요 정도로 풀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제가 했던 건 이거잖아요. 전압계의 전압은 RM 플러스 RV분의
RV에 V의 제로였다 이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RM이 RV에 V-V0 마이너스이다. 그러니까 식은 여기서부터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쓰는 건 좀 오바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전압 분배해가지고 V0고 여기가 V니까 이때 여기 전압을 V라고 보면 이 전압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확인하시고요. 이건 사실 단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죠. 이건 뭐 사실 간단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요. 113번입니다. 특구압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 방식이에요. 자, 변압기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변압기를 보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전기적으로 보호할 때는 비율차동 개전 방식을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쓴다 그러면 부홀츠 개전기. 이거는 동네마다 달라. 부홀츠라고도 하고 보홀츠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부홀츠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 충격 압력 개전기.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전 방식. 즉 뭐야? 내부 고장을 검출해서 개전까지 오는 방식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는 변압기 보려면 뭐 방압 안전장치도 있고, 이건 이제 기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온계나 유위계 같은 애들. 결국은 뭐라 했냐면 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유온계라고 하는 것은 온도 개전기를 사용해서 변압기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냉각장치나 이런 게 고장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는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174번입니다. 피레 시스템의 수레부 시스템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는 뭐였어요? 돌침, 수평도체, 메쉬도체의 방법을 했다. 그 다음에 배치 방식은 뭐야? 보각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야? 굴을 굴려서 쓰는 방법. 회전구체법이라 그랬죠? 건축물과 건축 사이에 공을 딱 굴려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체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쉬법의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그죠? 요 3가지.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기사에 내도 큰 문제가 무리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사에 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문제는 당연히 그죠? 산업기사에도 나와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확인을 하시고요.